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여러분들 경복궁 앞에 큰 문 하나 있죠. 광화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광화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남쪽의 정문이야. 그러니까는 경복궁의 정문이야. 경복궁은 뭐야? 궁궐이잖아, 궁궐. 앞에 있는 가장 큰 문, 정문이고요. 설명의 대상은 역시 광화문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의 대상에 꼭 네모를 쳐주셔야 합니다. 광화문은 1395년에 세워졌으며, 와, 되게 오래됐죠?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높단 말이야. 현재 광화문 앞에 넓은 공간은 다양한 행사와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갑자기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광화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광화문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은 행사와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대요. 자, 조선시대 육조거리로 불리던 이 공간은, 육조거리는 뭐냐면은, 와, 임금이 계시고 여러 가지 관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관청들이 쭉 있었던 그 거리래. 육조거리로 불리던 이 공간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서울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휴식을 위해 활용되고 있대. 그러니까 이 공간은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이래. 그리고 여기에는요, 서울 시민들이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대. 됐죠? 자, 광화문이라는 이름은 1425년에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1425년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세종대왕 시절 집현전 학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임금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대. 얘들아, 광화문은 언제 만들었어? 1300년대에 만들어졌지. 근데 14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광화문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경복궁이 불타면서 소실되었대. 와, 대박.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어. 그때에 같이 광화문도 소실은 뭐야? 없어졌다 이 소리야. 걔도 불탔나 봐. 아무튼 망가졌대. 그렇게 소실되었다. 이후에 광해군이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광해군 전에 이제 선조였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광화문에서 임금께서 사셨나 봐.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경복궁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대. 1865년,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죠? 고종이 뭡니까? 조선 말, 그러니까는 어떤 구한말이라고 하죠. 조선 말의 왕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순종도 있지만,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광화문도 함께 복원되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광화문의 어떤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봐봐. 한참 뒤에 이름이 만들어졌어. 임진왜란이 되면서 경복궁과 함께 소실이 되었어. 폐허로 남았다가, 왜 경복궁이 폐허니까 광화문 당연히 없었겠지. 그런데 1865년에 조선의 말 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하면서 광화문도 재탄생되게 되었다. 역시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는 그 포인트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잘 쳐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는 관청을 세우는 과정에서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했어.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에 반대했어. 일본의 지식인들도 나서서 조금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결국 조선 총독부는 광화문을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동문이 있었나 봐.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었겠지. 동문에 북쪽으로 이전시켰대. 이사를 보냈대. 이후 6.25 전쟁 때는 광화문은 폭격을 받아 목조 부분이 소실되었대. 소실되었다. 아까 뭐라고? 없어졌다고. 이때 부서진 부분은 1968년에 일부 재건되었으나 다시 만들었어. 언제? 1968년에 수리되는 과정에서 흙, 나무, 돌이 아닌 천흙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원래 모습과 상당히 달라졌대. 그러니까 원래의 그 광화문을 만들던 그 소재들은 뭡니까? 재료들은 뭡니까?
흙과 나무와 돌을 이용했겠지. 그런데 시멘트 있잖아, 시멘트. 그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원래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졌대. 자, 2006년에 이르러 콘크리트로 지어진 광화문이 철거가 되었고 2006년 아주 멀지 않은 시간이었어. 자, 그때 광화문이 철거가 되었고 2010년에는 고종 시절의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이 원래 위치에 복원되었다. 이렇게 해서 광화문의 모습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봤더니 뭔가 광화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은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밑줄 안 칠게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많은 역사적 시련을 겪었어. 사건을 겪었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광화문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대. 자, 요거는 뭡니까? 마지막에 의견.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 후대에도 잘 전달하자. 얼마 전에 광화문 옆에 있는 벽에 어떤 그 철없는 사람들이 라카 스프레이 있죠. 그걸로 막 낙서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당연히 경찰이 잡혀갔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에 그 낙서를 한다든지 그 또 옛날에는 그 남대문을 누가 불을 질렀잖아. 그렇게 좀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중심 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거. 이 글의 핵심, 주제를 같이 생각해도 좋겠어. 됐니? 자, 1번. 광화문의 구조. 구조가 나왔어? 이거는 아예 없는 것 같아. 구조라고 하는 건 뭐 2층 정도는 언급되어 있지만 중심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 자, 경복궁의 중요성. 요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요성, 광화문의 역사와 의미. 이건 완전 괜찮은 것 같지요. 조선시대 건축물의 특징. 조선시대 건축물의 특징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 소실된 우리 문화재. 소실된 우리 문화재. 이 내용도 분명히 있었죠. 얘들아. 중요성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5번은 이 글에는 담겨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 1번도 좀 담겨 있기는 있었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떤 중심 내용, 주제와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됐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고 그 다음에 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답은 3번을 골라야 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광화문은 14세기 말에 축조되었다. 자, 이 말이 본문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축조는 뭐야? 만들어지다야. 만들어지다. 그런데 이게 광화문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1395년 첫 번째 문단이 있죠. 그러니까 1395년이니까 요건 몇 세기야? 14세기가 되겠지. 14세기에서 95년이니까 말이 되겠지. 초는 아니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 1310년 하면은 14세기 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게 되겠고요. 2번. 광화문 앞에는 광화문 앞에는 시민을 위한 광장이 있다. 이건 너무 쉽잖아. 분명히 있었잖아. 1865년 흥선대원군은 광화문을 복원했다. 임진왜란 때 와르르 무너졌었던 것들을 조선 말에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복원을 해주었단 말이야. 4번. 경복궁과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같이 소실되었어. 불에 탔다. 자, 맞는 말이고요. 5번.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은 경복궁 북문으로 이전되었다.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이거는 경복궁 북문이 아니라 뭐야? 동문으로 이전됐지. 동문의 북쪽이라는 말이 나와서 얍삽하게 여기다가 북문이라고 하는 말을 썼나 봐. 여튼 경복궁 북문으로 이전된 게 아니라 동문으로 이전되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인데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이해하재. 그러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골라야 되는 답의 근거는 일단은 이 바탕이 되는
보기에서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광화문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요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야. 광화문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어요. 자, 집회는 뭡니까? 모여갖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시위는 뭡니까? 뭐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부조리하다, 좀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하는 대상을 갖고선 뭔가 데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화문 광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87년엔 전두환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권이 선거를 부정적으로 치렀나 봐. 여기에 항의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대. 이날의 집회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뭔가 부정적인 것에 항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면은 이것이 보기의 내용이잖아. 그걸 갖고 우리가 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 육조거리로 불리던 이 공간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름을 바뀌어 서울 시민의 의사소통과 휴식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물론 가는 휴식이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보기하고 버무려 보면 뭔가의 의사소통, 뭔가의 집회, 시위,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고르자면 자, 민지가 얘기합니다. 자, 광화문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야. 상권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사하는 어떤 마켓들이 쭉 있는 거죠. 그게 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게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연, 위치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해요. 교통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아, 시민들의 생각과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야. 요거 괜찮지요. 인기 있는 맛집과 카페가 많아서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지. 자, 이것도 아까 상권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내용이 없죠. 5번 갑니다. 광화문 근처엔 벤치가 많아서 걷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그렇죠. 휴식 이야기는 어디 있어요? 가에는 있지만 이 보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역시 아니란 말이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가 문맥 안에서 파악해도 되는데 자, 여기에 어휘들이 다 나와 있잖아.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거처,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 거처는 뭡니까? 사는 장소야. 폐허,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됐어. 파괴됐어. 그래서 황폐하게 됐어. 그 다음에 복원, 원래대로 회복한다. 복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광화문을 복원하였다. 회복된 거야. 다시 만든 거야. 철거, 낡거나 부서진 건물들을 손보아 고치다. 철거는 뭡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지 손보아 고치는 게 아니야. 철거는 부셔서 다 없애버리는 게 철거입니다. 손보아 고치는 건 수리 정도가 되겠지. 그지? 소실되다, 불에 타서 사라지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볍게 광화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렵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연도별로 또는 시대별로 나와 있는 특징은 그 시대별로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승현 선생님.